이번에 이제 그 김용이 보석 석방이 됐어요. 거짓말로 사건을 만든 조작 검찰 범죄가 밝혀질 것이다.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용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형도 아니고요. 1심 재판 결과가 이미 나왔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판부에서는 김용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뇌물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위증교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홍우 씨에 대한 위증교사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도 있고 실제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김용의 이런 어떤 그 태도 꼬락서니로 봤을 때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걸로 봤었을 때 검찰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기소를 추가적으로 할 것 같고 100% 그거는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심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란히 사이좋게 우리 이재명 대표랑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가지고 구속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이 이제 보석 석방이 되고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검찰이 무슨 뭐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당초 징역 5년을 받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유동규한테 20억 가까이를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현금으로 1억 가까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대요. 불법 정치 자금 20억이 됐거나 뇌물 혐의 1억이 됐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는 것이죠.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부의 눈을 가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법원은 눈이 가려졌을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김용의 양심만 가려져 있고 법원의 눈은 굉장히 명확하게 뜨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 재판부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한 김용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믿기 어렵다라고 배척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거짓 주장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싹 다 법원에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런 주장을 무시했던 것이죠. 유동규에 대해서도 이재명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술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실패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타자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화영이죠. 근데 이화영에 대한 어떤 그 진술 이렇게 좀 그 신빙성을 흔들겠다 검찰의 어떤 회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식의 시도도 당연히 유동규 씨의 그런 결과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 좀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실상 조금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화영의 술판 논란에 대해서는 금방 이제 또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용 측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속된 표현으로 2021년도 5월 3일에 있었던 일. 그 일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자기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동규 씨가 김용한테 현금을 이제 한 1억 정도를 갖다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갖다 줬던 날짜가 바로 2021년도 5월 3일이었던 겁니다. 유동규 씨 이제 그 진술에 따르면은 자기 이제 사무실이었죠. 유원홀딩스 그 사무실에서 정치 자금 명목으로 1억 원 가까이를 김용한테 줬고 그리고 이제 김용이 그거를 받았다라고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를 반박하기 위한 김용 측의 알리바이가 뭐였냐면은 이홍우라고 하는 사람. 이 이홍우가 누구냐?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사람이 이홍우입니다. 이 이홍우라고 하는 사람은 알리바이의 어떤 그 주축으로 내세웠던 건데 뭐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5월 3일에 내가 어떻게 유동규 씨를 오후 한 3, 4시쯤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3시부터 5시 사이에 만나가지고 돈을 받았다라는 거야. 나는 그 시간에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이홍호 원장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동규 씨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김용 측의 알리바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 이홍호 씨의 어떤 진술 말고는 딴 게 뭐가 있냐? 이홍호 측에서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휴대전화를 사진으로 찍은 거를 증거랍시고 제출을 했어요.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죠.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요. 휴대전화를 다른 휴대전화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은 휴대전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여러분 그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거 보면은 달력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력 앱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달력을 보니까 5월 3일 그 시간대 3시부터 5시 사이에 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었다. 이용우 씨 핸드폰에 김용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 그거를 증거랍시고 제출을 한 겁니다. 뭐 이까지만 들어도 벌써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에? 근데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이번에 장시호 녹취록 같은 경우도 장시호가 그 이제 김모 검사랑 대화를 주고받은 거 그런 녹취록도 아니고 장시호가 자기 친구 누나 뭐 언니라고 해야 되죠. 친구 언니 그 언니한테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 그거를 무슨 뭐 증거랍시고 지금 이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고 이용우 씨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냥 달력 앱에다가 김용을 만나기로 했음 이라고 적으면 끝나는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증거랍시고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어떤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카카오톡이 됐거나 메시지가 됐거나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휴대전화 네가 사진으로 찍었던 그 휴대전화의 원본 휴대전화 원래 그 휴대전화를 제출해라 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우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잃어버렸다. 갑자기 있었던 그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까지도 했습니까? 영장까지도 발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김용이 얘기하고 있는 알리바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그 찌재명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신도가 아니고서야 사입이 어떤 그 신도가 아니고서야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보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홍우라고 하는 사람 이 이홍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판에 가가지고 위증하면은 그 구속이 됩니다. 위증죄는 웬만하면 다 구속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법원에서 중한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용우 씨가 어떻게 보면 위증을 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김용을 위해 가지고 가짜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 자기도 두려웠는지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구속 심사 당시에 어떻게 했다? 다 그냥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김용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다른 거 자시고 할 거 없이 당연히 1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김용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1심 재판부가 5년을 선고한 것인데 운 좋게 이제 보석으로 이번에 풀려났는데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김용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까? 검찰의 거짓말로 사법부의 눈을 가렸다 뭐다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되는 거겠어요? 2심에서도 당연히 구속형으로 구속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엄중하게 5년 이상으로 사실상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다 자백까지 나온 상태, 이용우 또한 자백을 한 상태에서 김용 측에서는 뭐라고 항변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이용우 전 원장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그대로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홍우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위증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 정도의 되는 그리고 또 김영 정도가 되는 이런 어떤 변호사가 이런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나 지금 터무니없는 이렇게나 법률적으로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홍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 기억에 맞는 대로 얘기를 했다. 설령 그게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랑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게 위증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는 위증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김영에 대해서 5년을 선고하면서 위증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본 것이고 당연히 이용우가 누구를 위해서 위증을 했습니까? 김용을 위해서 위증을 했지 누구를 위해서 위증을 했겠어요. 김용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위증을 한 것인데 당연히 김용 또한 마찬가지로 위증 교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2심 결과도 100%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지금 추가적으로 김용에 대해 가지고 위증 교사 혐의까지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덧붙여지게 되면은 못해도 한 10년 정도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썩어야 될 텐데
과연 그 운명의 날이 왔을 때도 김용이 지금처럼 까불어댈 수 있는지, 이재명한테 그 한낱도 안 되는 충성심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